할 건지 그 이야기 좀 할게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암을 어떻게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좀 섞어서 할게요.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뭐 10가지라 그래서 아마 암을 걸리시고 담배 피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여기 있으면. 근데 암은 강력한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채소 과일 이야기는 다 아실 거고, 이것도 조금 뒤에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음식을 짜지 않게 먹기, 탄 음식 먹지 않기인데, 우리로 치면 김치가 나오잖아요. 김치가 나오는 거를 우리는 이제 본인이 다 골라서 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저기 있는 걸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제 식판을 보서 알겠지만 저는 웬만해서는 김치를 뛰어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짜니까. 네. 그 다음에 탄 음식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술에 대해서는 한두 잔 정도를 마시라 돼 있는데, 최근에는 이것조차도 소량의 음식조차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술은 절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주 5회 하루 30분 이상 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체중도 자기 키에 맞는 체중을 유지하라. 특히 유방암 환자들은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방접종에 대한 거는 특히 감염이 원인이 되는 암 중에서는 B형 간염이랑 그 다음 여자들 같으면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각각이 바이러스가 그 병에 영향을 끼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주의하라는 거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발암성 물질이 될 만한 것에 노출되지 마라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혹시나 모르니까 조기 암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꼭 해라. 본인이 그 암이 아니더라도 다른 암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검진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복잡하게 서 있지만 제가 이 복잡한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네, 뭐 영어로도 적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표는 계속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일 처음부터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암이 걸리는 거는 유전적인 요인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조상 탓이 많을까 하는데, 암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5 내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전적인. 나머지는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게 먹는 거. 내가 뭘 먹느냐가, 우리 병원은 알고 보면 이쪽을 다 끼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요만한데, 텃밭하고 합쳐서 요만한데, 이걸 다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갈 수 있고, 여기로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내려가서 대신에 이제 단점은 이쪽으로 다시 와야 되니까 대부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기도 하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심심하다. 그러면 어디로 많이 도느냐 하면은 이제 여기서 나와서 이까지는 걸어가야 돼요. 이까지 이 도로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2.51km인데 약 한 30분, 천천히 걸어서 한 30분인데 빨리 걸으면 그거 좀 늦게 걸리고, 요걸 딱 돌고 나면 청라 호수공원 주변을 돌 수 있는데 이게 4.3km? 천천히 걸으면 한 1시간, 빨리 들으면 한 40분, 50분 정도 걸립니다. 네. 이거 걸어보신 분? 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전거 도로랑 그냥 도로도 구분되어 있어서 자전거로도 많이 탑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침마다 계속 강조하면서 이제 운동도 시켜드리고 하는데, 이런 걷기 운동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걸으면 파워워킹이라 그래서 근력 운동도 키울 수 있는데, 내가 그냥 근력을 좀 키우고 싶다면 저는 다리 쪽 근력을 제일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강조하는 게 스쿼트면 이게 살짝 보이죠? 아이고 힘들겠다. 야, 여기 보면
다리 앞쪽이 살짝 들릴 수 있습니다.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 뒤꿈치 쪽에 모든 중심을 잡고 걷습니다. 안 보이면 일어나서 봐도 됩니다. 영선 언니, 안 보이면 일어나서 봐도 됩니다. 네. 이 보시면 요 뒤꿈치. 그러니까 이게 내려갈 때 이 앞이 발 앞보다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된다는 뜻이죠. 뒤꿈치 쪽으로 이렇게 살 내려가면서 해야지 이게 운동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스쿼트는 아주 간단하면서 근력에 많이 도움되는 운동입니다. 네. 그 다음에 스쿼트 중에서 제가 아침에 가르쳐 드렸지만 이렇게 하다 내려갔다가 스모 스쿼트를 해서 제가 한쪽 다리씩 들주기 하잖아요. 그죠? 이게 스모 스쿼트입니다.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게 혹시 하실 수 있으면 플랭크 자세인데 이 여자를 태우고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원래는 이제 플랭크 자세라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중심 근육을 딱 잡기 위해서 사실은 요거는 한 30초씩 또는 조금씩 늘려서 1분씩 있는 습관들을 한번 들여보세요. 이게 자세가 생각보다는 꽤 힘듭니다. 이게 스쿼트 자세입니다. 스쿼트. 플랭크 자세입니다. 플랭크.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플랭크 자세. 네. 해보신 분? 네. 이 자세도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네. 이 정도로 태우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는 저는 기본 체조를 가르쳐 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우리 몸을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기운을 깰 수 있는 그런 운동인데 요거는 제가 사실은 태극권까지 하면 너무 지루하고 해서 제가 오금희 오금은 뭐를 의미하냐면 5가지 동물입니다. 여기 호랑이, 곰, 사슴, 원숭이, 새 이 5가지 동물을 이용해서 이 동물의 동작을 따라서 하는 동작인데 이게 1900년 된 운동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운동인데 이거 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정확하게 7시 10분에 시작해서 밥 먹기 전에 7시 30분에 식사하기 전까지 제가 딱 가르쳐 드립니다. 관심 있으시면 나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한 거는 이게 2003년도에 찍었던 미국에서 제가 대체학 센터에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찍었던 사진인데 이게 피라미드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비디오를 좀 찍어준다면서 저한테 제안을 해서 그때 거기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게 척추입니다. 척추. 뭐냐면은 자세가 보통 이런 자세인데 이런 자세가 되면 안 되고 이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자세예요. 보통 앞에 배가 툭 튀어나오고 등은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굽어져 있는 상태에서 목은 앞으로 쭉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상태,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이 자세로 고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요 자세 안 되고 요 자세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복근을 살짝 당겨줘야 됩니다. 복근을 어떻게 당겨주시냐면은 요렇게 복근을 살짝 당긴 상태, 이 자세가 아니고 요 자세. 그러려고 하면 꼬리뼈를 살짝 이렇게 안으로 말아 넣는다는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하면 엉덩이 쪽에 있는 근육들도 딱 힘이 가 있는 상태. 평소에도 그렇게 다니셔야 되고요. 걸으실 때도 웬만하면 자기 복근을 딱 잡고 걸어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키도 커 보이고 중심도 잡히고 아주 좋습니다. 이 자세입니다. 그리고 척추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몸의 중심이기도 하면서 우리 몸에서 소화기능뿐만 아니고 자율신경에 의해서 자기 몸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신경들도 다 척추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척추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척추 바로잡는 거 중요하고 이번에 보니까 2층에 입원해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2층에 이거 차고 계신 분 오늘 안 나오셨구나. 어깨도 딱 펴고 이렇게 딱 설 수 있는 걸 차고 계시더라고. 물론 이제 척추 쪽에
전이가 돼서 그걸 차고 계시던데, 그렇듯이 어깨 딱 펴고 꼬리뼈를 말아 넣는다. 그 자세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걷는데, 그냥 처음에는 걸으시다가 조금씩 속도를 높여보세요. 그걸 파워워킹이라 그러는데, 아까 우리 제일 많이 도는 코스가 20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거를 15분 만에 주파할 수 있도록 조금씩 속도를 내보세요. 속도를 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턱을 약간 당기고 시선은 앞으로 20m를 보고, 그리고 무릎은 이렇게 바로 걸으려면 무릎이 살짝 약간씩 스쳐 지나간다는 느낌.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복근을 살짝 당긴 상태에서 걸어야 된다. 그런 것도 주의하고, 주먹은 살짝 가볍게 진 상태에서 걷는다. 그래서 사실은 운동이 되게 하려면 그냥 어슬렁어슬렁 걷는 거는 그냥 산책인데, 조금 더 집중해서 본인이 나는 운동이 좀 되게끔 하겠다, 근력도 좀 키우겠다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파워워킹 쪽으로 조금씩 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 괜찮아지시면 조금 속도를 내서 걸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할 때는 뭘 먹으면 좋으냐면, 운동 전에는 사실은 바나나나 뭐 고구마나 이런 사과나 이런 종류, 탄수화물 종류, 복합 탄수화물 종류를 좀 먹어주거나 과일을 먹어주면 좋고, 운동 후에는 우리 몸에 이런 단백질 종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두부나 삶은 달걀이나 이런 것들도 먹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그렇게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럼 운동하기 전에 너무 과도하게 먹은 상태에서 하면 거북에서 위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이게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권하고 싶은 거는, 이왕이면 규칙적으로 그 시간대에 나는 운동을 하겠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김정은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규칙적으로 그 운동하시고, 또 나는 밥 먹고 난 뒤에 운동을 하려면 이제 그 시간대 규칙적으로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오늘 표를 하나 드렸는데 거기에 운동 파트에 나는 새벽 운동한다면 새벽에다가 나는 몇 분 했다 이렇게 좀 적어 보세요. 제가 오늘 나눠드린 거에다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시범적으로 그렇게 한번 적어 보세요. 나는 몇 분 걸었다. 네. 나는 어느 코스로 몇 분 걸었다 이렇게. 그래서 일주일 뒤에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각자마다. 그 표를 보면 모든 게 다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작성하는 거예요. 새벽에 운동했으면 새벽 운동했던 칸에다 적고 다 적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음식 파트는 제가 계속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지금 현재 항암을 하고 계신 분, 그 다음에 항암이 끝나신 분 나눠지는데, 항암이 끝났다는 것은 스케줄이 끝나신 분들 다 포함하지만, 항암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입맛도 좀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음식을 철저하게 이 음식을 먹지 마라 먹으라 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입맛이 돌만한 음식을 좀 드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안 좋은 음식을 안 먹는 게 낫죠. 인스턴트 식품이나 그런 건 안 드시는 게 나으니까 그건 알고 계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항암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병원에서 셀레나제 먹는 걸 드리는데, 항암을 하고 있으신 분들은 그 용량을 조금 더 많이 먹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침에 공복시 드시라는 분들은 한 8개에서 10개 정도를 드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방사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 몸에서 산화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산화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드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먹어줍니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그냥 일상적인 생활할 때 일반인들도 한 2개 정도를 먹어준다면, 내가 항암 중일 때는 조금 잘 챙겨서 먹고 방사선 할 때도 좀 잘 챙겨서 먹는다 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항암할 때는 나는 좀 힘드니까 제가 우리 병원에서 도와드리는 여러 가지 주사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항암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음식은 간단합니다. 제가 손바닥 제가 다 펴서 이야기했죠. 손바닥 한번 펴보세요. 손바닥. 자기 손바닥에 펴면 제가 항상
왼쪽 손바닥에 뭐가 놓인다 그랬죠? 채소하고 과일이 놓인다. 항상 우리 병원이 큰 접시가 나오면 거기에 반틈은 채소하고 과일이 많이 채워질 수 있도록 나온다. 그 다음에 오른쪽 손바닥에는 현미랑 콩을 위주로 한 단백질 종류도, 어떨 때는 두부가 나오기도 하고, 때는 육식이 나오기도 하는 그렇게 채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점심 때만 하더라도 나물이랑 그 다음에 샐러드랑 아침에도 마찬가지죠. 그게 왼쪽 손바닥을 채울 수 있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시고, 오른쪽 손바닥에는 그렇게 활용한다. 그리고 양을 좀 조절하세요. 양을 저는 채소나 이런 쪽은 좀 많이 늘려도 되지만, 자기가 맵고 짜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음식을 다 먹어야 된다는 게 아니니까 양을 조금 본인이 조절하시고, 제가 같이 하는 식단에 같이 앉게 되면 제가 암 종류에 따라서 이걸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꼭 이야기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도 이렇게 자기가 나름대로는 자기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건강한 음식을 잘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나와 있듯이 우리도 늘 이렇게 어떤 음식을 먹을 건가 하는 거는 본인한테 달려 있으니까 본인이 알아서 잘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죠. 한 상이 차려져서 휘어져서 먹을 수 있는 게 나오더라도 내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는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런 매운 음식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음식을 하다 보면 그런 매웠고 짠 음식은 우리나라에서는 남자 1인 위암하고도 많이 관계되고 많이 관계됩니다. 암하고도. 그래서 요거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제 김치 담은 거나 이런 것들 갖고 오신 분도 있는데 그것도 양을 좀 조절하세요. 본인이 담아서 이제 락앤락통이나 이렇게 갖고 올 때 이것도 양을 꼭 조절해서 갖고 오시고, 이왕에 파김치나 뭐 그런 것들 하실 때도 좀 싱겁게 담으세요. 이왕이면 내가 집에서 뭔가를 할 때도 가능한 한 싱겁고 맵지 않게 음식을 좀 만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갈아서 먹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이죠. 그 다음에 단순당, 그 다음에 정제염이나 나쁜 지방들, 밀가루 음식이나 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을 좀 줄여서 먹어야 되고, 잘 챙겨서 드시는 거는 제가 아까 손바닥 이론으로 이야기해드린 그대로입니다. 현미랑 콩, 각종 채소가 해조류, 생선, 종가리 이런 것들 챙겨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암에 좋은 음식들은 제가 식이 강좌는 쿠킹도 직접 진행하고 많이 하는데요. 제가 거꾸로 시간이 있을 때는 그 참가자들한테 조별로 나눠서 어떤 음식이 건강한 음식이고 어떤 음식이 안 건강한 음식인지를 직접 적어보게 만듭니다. 근데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거는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제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결국 실천의 문제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어떻게 실천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모르는 게 없다. 이제는 뭐 TV 프로그램이나 이게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 건강한 음식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안 좋은 음식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이거는 잘 골라서 드시면 되고, 제가 많이 연구한 것들 중에서 제가 좀 추천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강황인데 우리나라에는 울금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거, 그거는 건강하게 좀 살 수 있는 데 있으면 자기가 인터넷으로 구입하시든 해서, 특히 알러지가 심한 환자들, 그리고 이거는 항암 효과도 나타나 있으니까 그거를 드시면 됩니다. 그거는 드시는 방법은 생선 같은 거 나오면 그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뿌려서 음식하고 같이 드시는 방법도 있고, 이걸 좀 규칙적으로 드시고 싶으면 가루를 저희가 한 티스푼으로 하루에 한 2스푼 정도 이렇게 드시면 되는데, 먹기가 쉽지는 않아서 이게 참 건강한 음식이기는 알기는 한데
잘 못 드시더라고요. 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혈압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제가 그걸 추천해 드렸습니다. 카카오 가루입니다. 코코넛 오일 아닙니다. 카카오. 우리 흔히 초콜릿의 원료가 되는 카카오 100%짜리는 혈압을 한 5, 내지 10 정도 떨어뜨리기도 하고 혈관을 깨끗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많이 권해드리니까 이거는 큰 스푼으로 2스푼, 큰 스푼으로 2스푼 해서 자기 그 텀블러 같은 데다 한 600에다가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타서 이렇게 음료수처럼 오전 중에 이렇게 드셔도 되니까 그런 것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나 과일을 많이 드셔야 되는 이유는 계속 강조했습니다. 채소나 과일은 이렇게 많은 다양한 색깔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다양한 것들이 우리 몸에 하는 파이토케미칼, 식물이 내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뿜어내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항암 효과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보면 다 안티캔서 다 적혀 있잖아요. 다 항암 효과가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골고루 자기가 잘 챙겨서 드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체크하라는 게 그게 이제 물 마시는 양을 꼭 체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표에 보면 물을 내가 하루에 몇 리터 정도 마시는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물이 충분히 마신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은 소변을 1시간에 한 번씩 정도 보러 갈 정도입니다. 꽤 많이 먹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마시고 아침과 점심 사이에 3잔 정도, 점심과 저녁 사이에 3잔, 그 다음에 저녁 먹고 난 뒤에 한 잔 정도 마시면 한 8잔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마시면 한 1.5리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물을 좀 챙겨서 먹는다. 그 물 종류에는 제가 녹차라든지 보리차라든지 우리 병원에서 여기 숭늉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대신에 커피는 안 속합니다. 네, 커피는 안 속하고 그런 걸 참고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변, 그 다음에 대변은 그렇게 해서 이제 채소 많이 드시고 이렇게 잘 드시면 자연히 대변은 아침에 규칙적으로 되면 식사하고 난 뒤에 바로 화장실 딱 갈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갈 수 있으면 더욱더 좋고 대변 습관이 딱 잡힙니다. 특히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습관이 훨씬 더 잘 잡힙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대변을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보는 정도는 된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예. 그렇게 자리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변도 그날 몇 번 봤는지 체크할 수 있으면 거기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잠자는 겁니다. 잠자는 것도 내가 몇 시간 정도 잔다. 잘 때 뭐 깨는 문제라는 이런 것들은 없는지 뭐 그런 것들 조금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감사일기 5가지 적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목 5가지 감사일기 적기. 이거는 초등학교 학생이 적은 것 같아요. 색연필 덕분에 색깔을 칠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 책 덕분에 새로운 것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필통 덕분에 학용품을 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다. 자 때문에 센티미터를 정확히 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양치질 덕분에 이가 썩지 않아서 감사하다. 아주 단순한 건데 여러분들한테 감사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롤러코스터 덕분에 즐겁게 놀 수 있어서 감사하다. 쓰레기통 덕분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닌텐도 덕분에 게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혀 덕분에 맛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소 덕분에 소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눈 덕분에 태양의 후예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 손가락 덕분에 우쿨렐레를 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우리는 세상에 감사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찾아보면 하루에 5개 정도는 충분히 나오니까 자기가 하루에 5개 감사일기를 적은 사람은 거기다가 동그라미 감사일기 적었다고 꼭 적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오늘부터 스타트 할게요. 화요일부터 스타트해서 자기 체중을 일단 병동에 가서 재보시고 그 다음에 허리둘레도 제 병동이 할 때 재보시고 그리고 아침 식사, 점심 식사, 간식, 점심,
저녁인데 제가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식을 모르고 빼먹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간식 적고 자기가 간식 먹었으면 동글뱅이 치고 혹시 구체적으로 뭘 먹었으면 자기가 뭘 먹었다까지 적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걸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 생활 습관 계획표를 다시 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하시면 되고, 대신에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 정도는 공복으로 지내기. 물 위에는 안 됩니다. 핫도그 이런 거 안 돼요. 네, 핫도그 이런 거 안 되니까. 네, 안 됩니다. 우리 영선님 방에서는 핫도그를 안 먹는데, 이제는. 네. 절대로 안 먹는데요. 네. 그리고 물 먹는 양 적어주시고, 배변 그날 봤으면 체크하시면 되고, 아침에 갔으면 아침,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수면도 자기가 몇 시간 잤다 체크하시면 되고, 감사일기 5가지 적었다 하면 체크하시면 되고, 제가 보고 자기 생활 습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이 표가 되니까 여러분도 체크해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없으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